예, 이번에는 그 캐릭터 매뉴얼, 앞전에 올렸던 영상이 캐릭터 IP 연계 지원 사업, 주요 항목 중에 뭐 스타일 가이드북, 뭐 명칭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타일 가이드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매뉴얼을 만들고 뭐 분량이 뭐 100페이지다, 아니면 뭐 50페이지다.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뉴얼의 전통적인 개념은 벌써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유용했는데 지금 그 매뉴얼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졌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원 사업도 그 시대의 니즈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기업에 있는 어떤 그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는데 그 비용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예. 사실 사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재료비보다는 돈이 많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매뉴얼을 왜 만드시나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매뉴얼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뉴얼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다시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매뉴얼을 만든 그림을 그러니까 모아놓는 게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쌓아둔다? 어디다 쓰려고? 예, 그게 핵심이죠. 과거에는 라이센시 기업들이 디자이너가 없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뭐 왕구, 제조 이런 기업들. 그래서 디자인 소스를 뭐 일러스트 파일이나 뭐 포토샵 파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출력물을 만들 때 바로 그 디자인 소스를 바로 인쇄소에 그냥 건네만 주면 출력이 되게끔 상품에 도안만 붙이면 되게끔 뭐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업들의 디자이너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 소스를 어떤 형태로 파일을 주더라도 변형을 하죠. 자기 회사의 다양한 상품군에 맞게 색상을 맞춰서 물론 기본 원형이란 거는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 최소한의 것 외에는 실제로 그걸 쓰는 순간 한물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 1년이 걸렸다. 그리고 내년에 영업을 해서 라이센시를 만났다. 그럼 1년 전 과거의 그림들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쓰죠? 한물간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더 합니다. 제작 기간 뭐 2년, 3년 걸리는데 만들었다, 보내준다, 어떻쓰라고. 차라리 평상시에 했던 디자인 소스들을 그냥 모아놓아가지고 그냥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화 시키고 변형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어프로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캐릭터 라이센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프로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매뉴얼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했던 모든 디자인 작업들이 모아놓으면은 기본적으로 100회 이상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그 여러분이 라이센시를 하고 싶고자 하는 제조사보다 더 그 상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유통의 트렌드를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하셔서 기획하시면 더 잘 팔릴 겁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만드는 거는 쓸모가 없다. 예,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100%라고 제가 하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컬리수 매뉴얼 벌써 꽤 오래된 거죠. 한 4, 5년 예, 됐던 과거 내용인데 이거를 이대로 따라서 만들라고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스토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아플리케나 이렇게 실사 형태로 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큰 대세 영향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런 식하고 이렇게 리얼리티로 나오는 것들, 자, 뭐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 있고 회사에 대한 것들.
요 그림 여러분도 혹시 매뉴얼을 만들고 라이센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캐릭터 사업의 최종 롤 모델이 어딘지를 먼저 잡고 가시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롤 모델이 뭡니까? 뭐 헬로키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디즈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 외에 뭐 게임이 아주 뭐 글로벌한 뭐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의 뭐 라인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그것만으로 마무리 만족하진 않겠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그림을 그리시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시. 매뉴얼에는 그런 것들을 차라리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봐요. 매뉴얼을 쭉 보면서 이거 프랜차이즈 멀티 매장이나 전문 샵 아니면 뭐 캐릭터 왕구만을 파는 매장은 요즘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중에 또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 과거에는 잘 됐었고 지금은 어렵고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죠.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뭐 강남이다 어디다 하게 카카오나 라인 뭐 그런 대형 캐릭터 샵 많이들 가보시지 않습니까? 시장 조사하러 가실 때도 디자이너 분들 거기 가셔서 많이들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제가 보통 저한테 맡긴다는 표현이 아니죠. 제가 제 밑에 있는 직원이라면 저는 이제 그것부터 얘기해요. 그 매장을 모두 우선 가봐라. 그리고 봐라. 그리고 그 매장에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매장의 장점 30%, 그다음에 단점 70%. 네가 그 매장을 운영을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를 어, 모니터를 해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매장에 들락날락하다 앉아있던 아침에 가서 오후 4시까지 한 8시간 정도는 그 매장 주변을 상주하게끔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밟기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 동선을 파악해야 되고요. 대부분 가시면 아마 매장 안에 있는 상품들이 뭐 있네, 얼마짜리네, 아, 이거 이쁘네, 여기는 봉제 인형 몇 개, 뭐 있네, 이것만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사무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온라인으로 블로그만 몇 개 포스팅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하려고 그 더운 날 밖에 나가서 시장조사 하실 일은 없죠. 그 블로그에 나오지 아니하는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대중들이 그 매장에 찾았을 때 동선부터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내려놓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대 가서 결국 10개를 만지던 20개를 만지던 애인하고 왔던 어떻게 왔던 쇼핑 봉투에 얼마짜리를 사가는지, 그리고 오늘 날 기준으로 이게 얼추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저 상품은 캐릭터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상품, 되지 않는 상품. 냉정하게 보통 디자이너의 관점은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상품을 평가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스타트업을 해도 망하실 거고요. 팔려야 되죠. 안 이쁜데 많이 팔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진짜 그런 상품이 있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나서 내가 저 매장을 꾸민다면 어떤 상품으로 어떤 식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꾸밀 것이야.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아동복 쪽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집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해서 매뉴얼에 내가 꿈꾸고자 하는 매장의 레이아웃과 비전, 그 다음에 내가 라이센싱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싶어. 사실 이런 로드맵도 없이 단순히 그냥 오늘 10개, 20개 지금 당장 어렵다. 어차피 지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전 드립니다. 요거 한 몇 시간 정도 여러분이 캐릭터를 그렇게 해봤다고 한다면은 롤 모델들이 내가 뭔지를 그래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캐릭터를 하든지 간에
대중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캐릭터를 봐야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정말 멋있고 좋지만 안 팔려서 결국은 사라지는 캐릭터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퀄리소 캐릭터 매뉴얼, 뭐 코스튬도 이렇게 탈리 인형도 있고 이렇게 활용했던 예시들을 보통 많이들 보여줬고요. 기본적으로 요건 좀 기업의 특성상 그 해외에 있는 헬로키티와 같은 그 유의 어떤 접근이라고 보시죠. 유통에서 캐릭터로. 예. 북미나 이런 쪽은 보통 컨텐츠에서 캐릭터로 유통으로 이렇게 갔던 케이스고, 최근 한 10년간 유통시장이 굉장히 바뀌고,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손오공이나 영실업 같은 회사들, 대원 미디어 같은 국내 중소 기업들조차도 자사 컨텐츠로 이제 확대를 해서 자사 컨텐츠의 자사 컨텐츠의 자사 상품,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죠. 좀 욕심이 나는 거는 뭐 미미월드가 됐던 손오공이나 영실업이 좀 더 마케팅을 좀 잘 구축하셔서 그 진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 킬러 상품 샵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가끔씩 그때 근무하셨던 분 몇 분한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전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데 꼭 매장을 내시면은 BEP가 안 나오는 곳에 매장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그거 계속 손해 보는 그런 매장 쪽으로 보통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직매입으로 갖고 매번 반복되는 그런 수수료 인상과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 때문에 죽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근데 그게 10년 동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스텝들도 굉장히 다르고 그 반다이의 어떤 건프라나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안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예, 뭐그 얘기를 자 매뉴얼 얘기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매뉴얼에 여러 번 캐릭터를 활용해서 했던 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신규 캐릭터일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보여주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에 사람들의 어떤 호응이나 아니면 간단한 뭐 피규어가 됐던 이런 그 현장에서 예시 사진 보통 우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단순히 보통 이런 사진 보면 캐릭터의 소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응용용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몇 가지 이미지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거기에 뭐 시계 몇 개 장화 몇 개 그리고 뭐죠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거 머그컵 후드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애들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거기 어플리케이션 매번 한결같이 그거 그려갖고 그것도 아주 그냥 그림에다가 딱 그려가지고 그걸 봤을 때 내가 정말 사 입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죠. 차라리 모델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종이로 3M 그 풀로 붙여서 실사로 차라리 찍거나 그러면 그래도 봐줄만 하겠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에 끄적끄적 그거는 아예 아니한만 못합니다. 어설프게 할 바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요. 정말 사고 싶은 마음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품 공부 특히 하세요. 캐릭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 해요. 난 디자이너니까? 그럼 디자인을 파시던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캐릭터 한다는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카카오도 아무리 이뻐도요, 캐릭터들이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재고가 남는 게 있고 남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시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캐릭터를 보통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아이인데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르죠. 똑같은 코끼리인데 고래도 똑같은 다르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년 전 저희가 기획했던 모듈화입니다. 캐릭터 모듈화. 지금 이걸 잘 쓰고 있는 게 있죠. 펭수. 그 다음에 EBS 캐릭터 뚝딱이. 아마 다른 캐릭터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옷을
자유롭게 갈아입고 자유롭게 분장도 할 수 있는 캐릭터들. 그때그때 맞게끔 예복을 입었다, 한복을 입었다, 변화무쌍한. 하지만 펭귄이라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는. 아직까지 국내 캐릭터들,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이션 나왔던 복장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장인물의 옷까지도. 만화 내에서도 안 바뀌었고, 탈인형을 입고 나와도 옷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창작을 제일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캐릭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굳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만드는 매뉴얼 내에서도. 매뉴얼에 만약에 그 작업을 해서 디자인 소스를 주신다면 이렇게 응용형을 하루에 하나씩 계속 여러분이 라이센싱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게 쏴주세요. 우리 이번에 이런 디자인도 했어요. 이런 디자인도 했어요. 저런 디자인도 했었고. 이 코끼리 갖고 만들려면은, 100가지도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귀 안에다가 뭐 땡땡이를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머리를 빨주노초 파남범 해서 벌써 7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기업마다 니즈가 달라요. 파란색을 좋아하는 기업이 있고요. 빨간색이 필요한 기업이 있고요. 코끼리가 색이 없는 걸 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차라리 어플리케이션 갖고 디자인 소스로 제공을 하시라는 거고요. 여기도 꼬마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릴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 질감의 어떤 좀 차이를 그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질감의 차이를 놓고 보이신 것들 이런 자 사실 이런 공룡 오리 뭐 이쁘고 안 이쁘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쁜 디자인이라고 다 뜨지 않거든요. 이 디자인이 실제로 생명을 받고 움직이려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기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비인기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해외 유명한 무민이라는 캐릭터 있죠? 흰색 하마인가요? 곰인가요? 예. 헬로키티 고양이인가요? 근데 입이 없죠, 헬로키티가. 요즘 입이 나왔나요? 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감했는지. 펭귄이란 캐릭터는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뽀로로, 펭수 그 사이에 약 13년간의 어떤 시간이 있는 동안에, 수천 마리의 펭귄 캐릭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뭐, 핑구도 있고, 뭐, 뜨는 캐릭터도 있고. 펭귄이란 자체는 크게 뭐 펭귄이니까 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다가 그 펭귄 캐릭터 이미지만 검색해 보세요. 수만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뭐 기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 굳이 만들어서 하려면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여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히 계속 만들면서 계속 써주라는 거죠. 기업들에게. 내가 라이센싱을 하려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쌓아둔 거는 여러분이 뭐,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은데, 원본 데이터가 아닌 이런 약간 그 저용량의 JPG 형태로 해서 캐릭터를 알리는 거는 대부분 요즘 또 뭐 인스타 많이 하시고 젊으신 분들, 그 여러분 고객이 보지 않는 채널은 하지 마세요. 보통 아직까지 국내 캐릭터는 많은 부분이 20대 여성 아니면은 유아동 쪽인데 특히 유아동 하시는 분들 내 캐릭터 알리겠다고 인스타에 띡띡 올리고 그 누가 봅니까? 엄마들이 보나요? 아이들이 보나요? 아이들이 보는 곳에 올려야죠. 아이들이 보는 데 어디를 볼까요? 유튜브에는 이미지가 안 올라가니까 이미지를 모아서 한해 뭐 음악이 됐던 동요가 됐던 그렇게 뭐 약간의 융합은 좀 필요하겠죠. 소정의 작업 정도는 그렇게 올리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매뉴얼에 이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5년 전에도 라이센스 기업들에게 자 이 컬리스의 기업의 특징은 유통 기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지금도 이 헐리스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홈플레스 가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캐릭터 쪽에 참여할 때만 하더라도 매장이 약 250개. 지금 이제 컬리스 외에도 뭐 리바이스, 그다음에 뭐죠, 모이블론, 뭐 여기 브랜드 몇 개 더 있죠. 매출 규모는 한 6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캐릭터 용품들의 매출 비중도 보통 14%, 15% 이상, 이제 의류가 아닌, 의류에도 물론 캐릭터가 붙어 있고요.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여기 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들을 해서 의류에도 적용을 일부는 시키고, 또 계속 그 라이센시를 하는 기업들의 상품을 거꾸로 그 유통 내에서 우리가 판매도 하고, 또 이 디자인들을 꾸준하게 계속 우리는 이번에 이런 컨셉을 할 거예요라고 계속 공유를 해주고, 여러분이 매뉴얼을 만드는 거는 그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 상품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별도의 어떤 컨셉북이나 기획, 그러니까 캐릭터 북이 필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로 모델링 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실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예, 그런 것들. 요즘은 뭐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도 굳이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중요한 거는 이걸 만들었는데 제일 답답하다고 느끼는 후배분들 가끔 저한테 물어보죠. 아, 이 메뉴는 어때요? 봐주세요 라고 해요. 아, 좋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런치한 지 얼마 됐니? 만든 지 얼마 됐니?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하고 저한테 대답을 합니다. 몇 군데 가봤니? 아, 캐릭터 페어 나가봤어요. 뭐 광주 에이스 페어 가봤어요. 아, 거기 말고 네가 직접 DM을 발송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다라면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 캐릭터 매뉴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캐릭터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드세요. 차라리 직접 아예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라이센싱 하시겠다고 나서면 그때 로얄티 받은 걸로, 계약금 받는 걸로 그때 바로 필요한 디자인 소스부터 그려주세요.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뭐든지 그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괜히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는 거죠. 제가 사실 그 핵심은 오늘 지금 뭐 여러 개 거의 20분 넘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동화책 같은 느낌이 나는 그림들을 차라리 많이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2003, 4년 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약간 쉽게 해서 말 안 듣는 아이들, 그 아이의 부모가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반듯해지는 뭐 그런,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때 현장에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동원해서 그 PPL 형태로 진행하고, 이 출연하는 이제 말썽쟁이 어린이에게 옷을 입히고, 지금 뭐 펭수아가 나오는 컨텐츠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매출도 따라줬겠죠. 이 브랜드가 호응도도 좋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그 사회적인 어떤 활동도 직접 참여를 하고, 예. 근데 이때 또 사실 그 당시까지 좀 펭수처럼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캐릭터가 말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안 시켰죠. 말을 하지 말아라고. 일단 이게 주로 뭐랄까 불문처럼 뭐 큰일 날 것 같이.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요런 그냥 기본형들 몇 개 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매뉴얼 다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여주고 스토리를 채워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디자인 딱 놓고 이걸로 뭐 뭘 만들어라. 속된 말로 누가 이 그림만 보고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예,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또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하셨던 거 혹시 작가분이 만들려면요,
이런 거 나 아플리케 나 이건 제공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 내 캐릭터로는. 그러시면은요, 음, 미술 시간 하셨던 것들 왜 종이 위에다가 풀 칠해갖고 모래 왜 그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문지 찢어가지고 아니 잡지 찢어갖고 모자이크 보통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 한 시간이면 사실 여러분 캐릭터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실사로 그냥 찍으세요. 자연광 밑에서. 굳이 또 그거 찍는다고 좋은 카메라 갖다 놓고 뭐 뭡니까 스튜디오 그 뭐 조명 설치해 놓고 그 짓거리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 많이 찍어가지고 어 화분에도 붙이시고 뭐에도 붙이시고. 전 그것도 재주 없으면 종이차를 사다가 요즘 시중에 종이 안 빠도 그냥 만드는 무슨 클레이 점토 이런 거 한 3, 4천 원이면 팔더라고요. 그걸로 만드셔도 좋고요.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얼기설기 만들어 좋고요. 아니면은 저 뭡니까 그 밀가루 반죽해서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빨래비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빨래비누 깎아가지고 뭐 커터칼 조각도 산다고 또 부산 떨지 마시고 그냥 카터칼로 하시고 약간 이런 것들 여러분 캐릭터를 뭐 피규어 만든다고 매일 3D 어디 뭐 모델링 한다고 지원금 신청하고 사업자 쓰고 그 난리 칠 바에 여러분이 만드세요.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 지원 사업 지금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잠깐 제가 검색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알림마당 뭐 공지사항에 나오려나? 예, 공지사항 중에서 캐릭터 연계였죠? 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연계 최종 결과 7월 8일 뭐가 또 추가 모집을 했나 보네요. 7월 8일 날 아니네. 이건 2014년 거네. 잘못 봤다. 자, 왜 이게 옛날 게 나오지? 연도가 캐릭터로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규 캐릭터 RP 최종 결과. 자, 이렇게 해서 업체들 나오고 제가 아까 앞전에 이제 어떤 영상에 나왔던 것들. 자, 여기 해서 145개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 예, 총 145개의 과제가 신청을 했다고 나옵니다. 신규 개발에 122개, 후속 지원 23개. 그럼 경쟁률이 거의 10대 1 가까이 되죠. 신규 개발이 한 11개 정도 됐었고, 후속 지원이 5개였으니까 여기는 한 5대 1, 6대 1 정도 내외인데, 5대 1 내겠네요. 자, 이거 안 됐어요. 근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액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이거를 돈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여러분 안 되더라도 빨래비누는 집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 그거 한 1,000원 하나요? 그냥 안 됐을 때 소주 마실 돈으로 소주 마시면서 그거 깎으면서 마시세요. 그 피규어 대용으로 쓰세요. 꼭 3천만 원이 있으면 피규어를 만든다? 아니면 집에 있는 나무 깎아서도 여러분 피규어를 여러분 손으로 못 만드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채워가 보세요. 아니면 요즘 그 어딥니까? 알파문구나 이런 데 가보면 섬유 원단에다 이렇게 그림 긋는 펜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베개나 여러분 신발에 아니면 안 쓰는 뭐라 그러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면 종류. 예. 특히 여성분들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에코백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예. 정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안 팔리고 돈 안 되고 만들어서 애 먹고 인기 그 트렌드 상품 되기 어렵고 예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레펠 타고 저기 둘레길 올라가는데 저 뒤에 있는 암벽으로 오르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 있는 조그만 그 다이소 같은 데 하면 싼 그 어떤 찻잔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아니 뭐 양초 이런 데 시리즈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서 모아두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꼭 3천만 안 받아도 피규어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시제품들 그 이상이 되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봉제 인형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대문까지 안 가도 돼요. 한 5,000원 주면 요즘 뭐 인터넷에서 원단 팝니다. 흰색 무지 원단. 단추도 팔고요. 그거 그냥 종이로 잘라갖고 그냥 앞뒤로 베개 정도 넙대대하게 해갖고 여러 캐릭터 먼저 만드세요. 꼭 동그랗게 3D 프린터 원형 그 나중에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캐릭터 하겠다고 덤벼드는 이상은 그런 작업들은 분명히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요 헬로키티에 관련돼서 이거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미지 있죠. 이게 거의 20년 된 그 전에 저희가 활용했던 디자인 소스들 중 일부입니다.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 우리 캐릭터 소스를 받았고 우리가 디자인을 했지만 일본 애들이 주는 거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응용해서 가공했던 디자인이 일본에서 준 오리지널보다 더 뛰어난 게 많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물건에 필요한 디자인 소스에 대한 니즈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만들면 더 좋고 헬로키티 때 했던 거 한번 맛배기로도 다음번에 한번 또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뭐 꼰대라고 들어도 할 말이 없죠. 꼰대 나이가 됐으니까. 하지만 캐릭터에 발을 붙인 지가 이제 건 20년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죠.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말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애착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후배분들이 아직도 20년 전에 나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은 잘 안 봐요. 조회수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더 잘해서 안 보는 거겠구나.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안 보는 거겠구나. 근데 막상 현장 만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 발전도 없죠. 제가 다 100% 맞다고는 안 하고요. 그 옛날에 삼성 회장이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성환 회장이. 무협지론이라고요. 무림을 고수는요, 그, 한 해의 무술만 습득하지 않죠. 여러 고수를 만나면서 이것저것 다 습득을 하죠. 저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나머지에서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케팅과 기획과 유통, 그리고 아동복 브랜딩까지.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만.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만. 뭐 그런 거 말고는 실제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기술 이런 건 잘 몰라요. 애니메이션에 뭐를 보는 방법은 알죠. 분석하고 기획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모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고 자료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